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기업 포스코의 2차전지 소재 사업과 리튬 생산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올해 포스코의 2차전지 투자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니 2차전지 소재 부분의 전체 투자금의 43%인 약 4조 6천억 원가량을 투자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4월에 있었던 24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올해 총 투자 비용을 10조 8천억 원으로 발표를 했고, 이 중 43%에 해당하는 비용을 2차전지 소재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V 시장의 단기적인 캐즘 구간에 대응하기 위해 24년에서 26년 2차전지 소재 생산 능력을 일부 하향 조정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구간을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우량 광물자원 확보 및 M&A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2차전지 소재 관련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EV용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2차전지는 리튬이온 배터리인데요.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원료가 바로 리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포스코홀딩스에서는 지난 4월 16일 광석 리튬을 가공한 수산화 리튬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하하였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리튬 생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 텐데요. 이게 일부 국가가 독점하는 형식인 건가요? 네, 리튬은 지역별로 매장량의 편차가 큰 대표적인 자원입니다. 호주와 칠레가 리튬 생산량의 약 75% 수준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중국의 리튬 원재료 생산량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원재료 생산량만 따지면 5에서 6위 정도 수준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세계 리튬 가공 분야에서 70%의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국의 리튬 생산량이 많다라고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리튬 가공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중국 시장 내에서의 상황에 따라 리튬 가격이 영향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코홀딩스는 호주 광산회사 필바라의 광석 리튬 광산 지분과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 강권을 인수해서 안정적인 리튬 원료 공급처를 확보했고, 2030년까지 리튬 생산 능력을 42만 톤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조달 노력이 지속되면서 중국에 대한 리튬 의존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에서 포스코가 직접 생산을 하게 되면 중국의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경쟁력 확보까지 이어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리튬 자원 확보에 대한 중요도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튬 자원의 확보가 2차전지 시장 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존에는 수산화 리튬을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는데, 이에 따라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올해 4월 수산화 리튬을 국내에서 최초로 상업 생산하여 출하하였고, 이는 2차전지 시장 내에서의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포스코홀딩스는 수산화 리튬을 국내에서 생산하면서 원자재, 전구체, 양극재와 음극재로 이어지는 2차전지 소재 풀 밸류체인을 완성했습니다. 2차전지 소재 내의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면서 비용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리튬 생산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리튬 생산 과정은 하소, 배소, 심출, 정제, 전기화학, 결정화 공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용 공정과 자체적으로 개발한 포스코형 공정 두 가지 공정을 활용하여 수산화 리튬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두 가지 공정을 모두 사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포스코형 공정의 경우에는 전기 투석을 활용하여 황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부산물을 발생시키지 않고 부원료 투입량이 적어 보다 친환경적이고 유지 관리비가 낮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타사 대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해당 기술을 활용한 추가 협업 프로젝트 또한 진행 가능하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 공정을 통해서 포스코가 연내에 목표하고 있는 리튬 생산의 규모가 4만 3천 톤 정도라고 들었는데요. 이 정도 규모면 전기차 1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네, 그럼 매니저님, 저희 호주에 스포드민을 가져와서 한국에서 리튬을 생산을 하는 거면 IRA 보조금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 미국은 EV를 구매를 할 때 총 7,500불에 해당하는 IRA 보조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모든 EV 구매 시에 보조금 혜택이 적용되지는 않고요. 총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가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이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일정 비율 이상 조달되어야 3,750불에 해당하는 조건이 충족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배터리 부품의 일정 비율 이상이 북미에서 생산되어야 나머지 3,750불에 대한 조건이 충족됩니다. 그리고 또한 IRA는 FOC라고 부르는 우려 대상 기업이 생산, 처리 또는 추출한 중요한 광물 또는 배터리 구성 요소가 포함된 차량은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국에서 생산되는 리튬을 사용을 할 경우에는 IRA 보조금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현재 높은 상황입니다. 반면에 말씀하신 대로 호주에서 리튬 광석인 스퍼듐민을 가져와서 한국에서 리튬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리튬을 사용한 EV는 IRA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주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이고 FEOC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2차 전지가 지금 한창 붐이었다가 조금 주춤하고 있잖아요. 2차 전지의 성장성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과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점에서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의 포스코를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당장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 그리고 높은 전기차 가격으로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각 나라별 환경 규제 확대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보급형 전기차 출시를 고려하면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2차 전지 소재 산업 내에서 가장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기업은 현재 포스코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 성장의 수혜를 받는 것은 가장 준비를 잘한 포스코 그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회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향후 리튬과 2차 전지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각 국가들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에 대한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규제 적용 시기를 조금 늦추는 국가도 있긴 한데요. 결국 규제가 적용되어 전기차로의 전환은 시간의 문제이지 방향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수록 리튬에 대한 수요 또한 높아질 것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보다 리튬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2차 전지 시장 또한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훈 매니저와 포스코 그룹의 리튬 생산부터 2차 전지 산업의 전망까지 이야기해보았습니다. 포스코는 포항의 2차 전지용 니켈과 전구체 생산 시설을 건설하고 2차 전지 소재 밸류체인 강화에 나선다고도 밝혔는데요. 포항의 전구체 점유율 글로벌 1위 기업인 중국 CNGR과 니켈과 전구체 생산 JV를 설립해 니켈 연산 5만 톤, 그리고 전구체 생산 11만 톤 규모의 생산 체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포스코는 리튬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 전반적인 밸류체인에 투자하면서 2차 전지 산업 내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